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5년 전에 저금리의 유혹에 빠져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영끌족들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집을 샀을 뿐인데 지금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월급 300만 원인데 이자만 303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백만 영끌족의 현실입니다. 5년 전을 되돌아가 봅시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광풍이었습니다. 아파트 값은 계속 올랐고 금리는 2%대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산다. 이 공포감이 그들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은행도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저금리는 지금뿐입니다. 미래에는 더 비싸질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2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혼합형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5년은 고정금리 2%, 그 이유는 변동금리. 누가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영끌족들은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예상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2%대에서 시작된 금리는 3%대로 올랐고 결국 4%대를 돌파했습니다. 2억 원 대출 기준으로 금리가 2%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400만 원이 증가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약 33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월급 300만 원인 사람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입니다. 3억 원을 빌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600만 원의 추가 부담입니다. 4억 원을 빌린 사람이라면 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2023년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10만 562927건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13만 928774건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5년간을 비교하면 2020년 8만 7881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극단적인 사례들이 아닙니다. 100명 중 9여 명이 바로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집값도 떨어졌습니다. 5년 사이 집값이 20% 이상 하락한 지역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빚은 여전히 2억 원입니다. 음수순 자산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들어봅시다. 팔아야 합니다. 이자를 견딜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팔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빚이 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4억 원에 3억 5천만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습니다. 5년 후 같은 아파트의 가격이 3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3억 원에 팔면 5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5천만 원은 누가 메워야 할까요? 바로 당신이 메워야 합니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가서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내다 보니 저축은커녕 매달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거래 절벽에 갇혔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영끌족들은 지금 이 악순환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계속 버티느냐 아니면 결단을 내리느냐. 장담컨대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2026년 5월 9일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10억 원의 차익 중에서 7억 5천만 원이 세금으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영끌족들은 극도로 제한된 옵션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버티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거나. 정말 이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2026년부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81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10만 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월 10만 원 차이가 3년이면 거의 400만 원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를 명확히 하십시오. 개인회생은 당신의 빚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의 총 빚이 오던 판이 5천만 원입니다. 당신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최저 생계비가 183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가용소득은 57만 원입니다. 이 57만 원을 60개월, 즉 5년간 변제하면 총 3패 쌈5 20만 원을 갚게 됩니다. 나머지 첨보 80만 원은 탕감됩니다. 신용도는 떨어지지만 변제를 완료하면 회복됩니다. 개인 파산은 다릅니다. 개인 파산은 모든 빚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대신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신용도는 더 크게 떨어지고 회복 기간도 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영끌족 대부분은 개인 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집을 잃지 않으면서 빚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깐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집이 마이너스 자산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개인 파산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빚을 없애고 마이너스 자산인 집도 잃지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따라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월 소득이 얼마인가요? 당신이 실제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월 150만 원 이상의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 50만 원 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개인회생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신의 집이 정말 마이너스 자산인가요? 지금 당장 팔았을 때 빚이 남는가입니다. 집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개인 회생은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아도 빚이 남는다면 개인 파산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자산을 계속 안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신용도 하락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개인 회생은 약 5년간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개인 파산은 훨씬 심합니다. 약 10년 정도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개인 파산 후에는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상황과 미래 감호 계획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탈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혼합형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4% 금리도 견디기 힘들겠지만 변동금리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십시오. 일부 영끌족들은 여전히 옵션이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매각입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팔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팔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계속 높을 것이고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셋째, 법적 절차입니다. 만약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된다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 천징수 영수증지,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 부동산 평가자료, 채무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계속 버티거나 아니면 결정을 내리거나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금리는 계속 높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세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경매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순간입니다. 미래에 자신에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십시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할 것입니까?